이 사람이 왜 잘 입은 거야? 안녕하세요. 체형과 스타일을 분석해드리는 스타일리스트 나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평상시 내가 이런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건 알겠는데 맨날 옷을 사도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확신이 안 되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근데 내가 스타일링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평생 찾지 못할 수도 있었던 나의 스타일이 무엇이었는지 또 어떻게 스타일링하는지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각 문제마다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 한 개씩을 골라주세요. 여기서 선택한 단어가 국가를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세계 4대 컬렉션, 밀라노, 파리, 런던, 뉴욕 패션쇼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패션에 관심이 없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패션의 가장 큰 뿌리는 바로 이 4개의 도시에서 시작합니다. 이 4개의 도시가 모든 패션쇼의 시초이자 패션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성향 차이입니다. 입는 방식에 있어서 유행보다는 기존에 입어왔던 보편적인 옷, 적은 컬러, 정제된 선, 전통적인 엄격한 기준에 입각한 테일러링의 연구. 전통적인 아이템을 입으나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심지를 빼고 어깨 패드를 제거하는 등 인체의 선을 강조하는 테일러링과 화려한 색상,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클래식함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개방적인 자세의 이탈리아. 일상에서 꾸준하게 입어와 자연스러운 구김과 해짐, 햇빛에 바른 듯한 빈티지한 색상,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꾸준하게 입을 수 있는 보편적이면서도 오래된 멋이 깃든 내추럴한 프랑스. 비교적 역사가 짧은 국가인 만큼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나라로 히피스러운 빈티지함과 일상적인 편안함, 그리고 갓 만들어져 반짝이는 화려한 색감과 클래식한 신식과 구식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공존하는 미국. 여기서 내가 선택했던 두 가지의 단어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체크해보시면 나의 성향이 어느 나라와 결이 같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옆집 철수가 흰 티만 5장 사서 월화수목금 돌려 입는 것조차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삶을 추구하는 성향과 패션 스타일이 일치한 것입니다. 즉 나의 성향이 내가 편하게 느끼는 것이자 내가 원하는 무드인 것으로 음악에서는 특정 장르, 삶에서는 라이프 스타일, 옷에서는 패션 스타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내 스타일을 찾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래 성향은 알겠는데 그거랑 내 스타일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일에는 공식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이 공식만 이해하신다면 내 성향과 일치한 무드를 어떻게 패션 스타일로 이어져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어디부터가 문제였는지 한눈에 파악이 되실 겁니다. 먼저 아이템입니다. 옷을 입는다고 하면 보통 상의, 하의, 신발 색깔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색깔이 어울려 보여도 무드 자체가 다른 것들과 조합하게 된다면 일관된 무드라는 분모 자체가 달라 스타일 공식의 오류값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나는 옷을 잘 챙겨 입는다고 입었는데 왜 나는 저런 느낌이 안 나지? 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다음, 액세서리인데요. 같은 옷을 입어도 액세서리가 스타일을 더욱 짙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얼리, 벨트, 넥타이, 손수건 등을 이용함으로 스타일링 플러스 항목을 놓치고 있진 않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헤어입니다. 한국 분들이 옷을 잘 입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빠른 유행과 그 흐름을 발빠르게 적용하는 것인데요.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적어도 촌스럽지는 않으니까 라는 관점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 보니 유행하는 스타일과 패션, 또한 여기서 말하는 유행하는 헤어스타일까지 데일리템으로 장착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여주고 싶은 무드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이 동일한 무드인지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나는 남성적인 면을 강조하고 싶어 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펌과 소년미를 강조하는 머리를 한다면 부드럽고 귀여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원했던 무드와는 분모 자체가 달라 옷을 입어도 영 스타일이 안 사네 싶은 느낌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헤어 파트에 포함된 것이 수염인데요. 한국 남성분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나는 수염이 예쁘게 나지 않는다, 남들 안 하니 조금 멋쩍다 등의 이유로 놓치게 되는 것이 수염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무드와 수염이 주는 무드, 이 분모값이 일치한다면 원하는 스타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 항목이 되어 내가 원하는 스타일 값을 높여줍니다. 마지막, 소화력인데요. 내 체형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핏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옷을 사러 가면 레귤러 핏, 와이드 핏, 테이퍼드 핏 이렇게 구분을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리 모양과 두께가 달라 나에게는 레귤러 핏인 바지가 내 동생에게는 와이드 핏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 체형에 맞는 핏감이 정말 중요한데요. 각 영상마다 각기 다른 체형과 각각의 다른 무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체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체형이 어떤 핏을 선택했는지를 알면 내가 원하는 무드에 맞는 핏감을 내 체형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어 스타일링 최종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주인공은 옷 좀 찾아봤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굴만큼은 익숙한 알렉산드로 스쿼라치님입니다. 알렉산드로 스쿼라치님은 175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요. 행동 자체가 넓은 체형으로 허리가 얇지 않아 몸이 커 보이며 키도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체형입니다. 이를 돋보여준 것이 바로 이탈리안 스타일링인데요. 클래식한 이태리 패션을 입고 싶으면서도 약간은 캐주얼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캐주얼한 이탈리안 룩을 스타일링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쿼라치님은
리사님은 이탈리안 클래식이란 정체성 안에서 개방적이면서도 자유로운 미국 스타일을 가미해서 입는데 탁월하신 분입니다. 아니 말은 알아듣겠는데 도대체 어디가 이태리 정체성이고 어디가 미국 느낌을 가미했다는 거야? 싶으시죠? 신발부터 보겠습니다. 스카르츠 씨는 한 인터뷰에서 그의 패션 철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름에도 나는 로퍼를 선택합니다. 그게 내 철학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즉 간소하게 입을 수밖에 없는 여름 코디조차 이탈리안 클래식 무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 캐주얼한 운동화를 신었다면 스트릿한 감성이 짙어져 클래식하기보다 캐주얼합니다. 또한 포멀한 영국 정장 구두를 신었다면 같은 클래식이어도 지향하는 클래식 무드와는 결이 아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빈티지한 흰 운동화를 신었다면 클래식한 무드는 아니고 결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소하게 입을수록 클래식한 로퍼를 자주 착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인터뷰에서 바지핏을 위해서 밑단 19cm를 유지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전형적인 이탈리아 스타일은 넓지 않은 바지통에 발목에서 정확하게 끝나는 기장과 깔끔하게 다려진 정가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느 바지를 입던지 간에 그의 바지핏은 동일합니다. 그만큼 어떤 바지를 사도 밑단 19cm와 발목뼈에 맞춘 기장으로 수선해서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탈리안 무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핏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핏이 넓은 바지였다면 스트릿하고 루즈한 느낌이 강해 클래식함과는 다소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영국 스타일의 포멀한 스투웨어 바지라면 같은 클래식이어도 포멀한 무드가 짙은 결이 다른 클래식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이트 핏의 적당한 보편적인 기장의 바지였다면 클래식한 무드는 아니고 결이 어째 어정쩡하다 싶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스카르츠 씨의 19cm와 같이 자신의 체형에 맞는 바로 그 19cm 핏을 찾아 수선함으로써 이탈리안 무드를 여실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메리칸 무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데님 소재입니다. 누구나 입는 청자켓 같지만 핏감입니다. 스카르츠 씨는 청자켓을 어깨선에 딱 맞게 몸에 적당히 핏하게 그리고 단추까지 잠궈줌으로 단정하게 입는데요. 만약 큰 사이즈의 자켓을 입었다면 어땠을까요? 사이즈감이 넉넉하다 싶지만 캐주얼한 느낌이 강합니다. 사이즈 하나로 핏감이 달라져 다른 무드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단추를 채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조금 더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강하다 보니 클래식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사이즈 선택과 입는 방식으로 클래식함을 보여주면서도 데님 소재를 이용해 캐주얼한 무드를 살짝 더한 것입니다. 거기에 빈티지한 액세서리를 함으로써 이탈리안 클래식에 빈티지한 무드를 얹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즉 이탈리안 클래식을 바탕으로 입으면서도 이태리 무드에 유사한 분모값인 아메리칸 빈티지 무드를 살짝 가미해서 입은 것인데요. 소재와 액세서리를 통해 유사한 무드값을 선택한 그의 안목에 진정 스타일을 가지고 노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어입니다. 모든 헤어는 각각의 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마드는 클래식한 느낌, 펌이 있는 머리는 부드럽고 내추럴한 느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카르츠 씨는 클래식하면서도 내추럴한 헤어를 합니다. 헤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의 무드에 정말 찰떡같은 스타일을 한 것인데요. 헤어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헤어 위쪽은 포마드 스타일로 왁스를 발라 깔끔하고 클래식하게 넘겼습니다. 반면 헤어 아래쪽은 펌이 있는 긴 기장으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면서 왁스로 결을 살리면서도 깔끔하게 굳힙니다. 만약 전부 포마드였다면 어땠을까요? 포멀한 무드가 강한 클래식입니다. 또 왁스를 발라 넘기지 않고 자연스러운 헤어를 연출했다면 클래식한 착장과는 달리 내추럴한 무드가 너무 강해 결이 안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머리를 정돈할 때 왁스가 깔끔하고 클래식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의 스타일에 맞춰서 헤어스타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추구하는 이 클래식한 스타일과 아메리칸 빈티지 무드를 두 가지 반반 섞어 스타일링함으로써 이 헤어스타일이 이 룩에 찰떡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과 핏을 찾아다닌다고 저 사람이 왜 잘 입었을까? 저 핏이 왜 저 사람에게 어울릴 수밖에 없었나를 관찰하고 분석하다 못해 공부도 일도 모두 옷인 옷쟁이가 돼버려 자연스럽게 체득된 방법이었지만 감각의 영역을 개념과 공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모호하고 어려웠을 텐데 이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라별 스타일의 자세한 이해와 얼마큼의 무드값을 조절해야 하는지 분석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나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도 옷 잘 입어보고 싶다 하는 모든 분들에게 자신감을 드리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